여러분, 몽상서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니 귓가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몸은 배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악몽이 막 끝난 참이라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앞에는 몇 개의 좌석만 있는 좁은 선실이 보였고 주위에는 온통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조급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샤오치, 아직 거기 있니? 하지만 임무 내내 저와 함께했던 시스템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가방을 열고 화장 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였어요. 시공간을 넘나드는 임무를 마친 후 마침내 원래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원래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걱정 없이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용묵이라는 이름으로 20살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후 시공국에 발탁되었죠. 여러 세계를 넘나들며 임무를 완수하면 원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가로운 삶에 익숙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목표를 위해 직장인보다 더 필사적으로 밤낮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마침내 시공국은 약속을 지켜 저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화장 거울을 다시 마주하자마자 낯선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처럼 뇌가 재부팅되는 과정을 겪었고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기억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저는 이 세계에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정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21살로 전생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나이보다 1살 많았습니다. 18살에 대학에 떨어졌지만 외모 덕분에 아이돌 스카우터에게 발탁되어 가장 예리한 미인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데뷔하자마자 커리어의 종착역에 도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작은 연예 기획사와 계약하고 공부 잘하는 미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미인은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파파라치들이 제 수능 점수가 총 250점에 불과해 어느 대학에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헤쳤습니다. 이미지는 즉시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는 유명한 인기스타 창민치에게 집적대며 스캔들을 만들기 위해 그를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팬들에게 반년 넘게 욕을 먹었습니다. 광고 촬영 중에는 신인 인기 여배우 란차를 괴롭혔고 그녀의 팬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욕을 먹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고 밈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제 영정사진까지 포토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고집스럽게 자멸의 길을 점점 더 멀리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매니저도 견디지 못하고 저를 황도낙권이라는 야생 생존 프로그램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를 외딴 무인도로 보내 자생자멸하게 내버려둔 것이죠. 저는 창밖에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20살의 교통사고를 회상하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야. 황도낙권이라는 리얼리티 쇼는 올해로 3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첫 2시즌의 시청률은 평범했지만 이번에는 투자자가 거액을 투자하여 총 6명의 유명인을 무인도 생존 챌린지에 초대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녹화 방송을 결합하여 한 달 동안 게스트들의 생존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6명의 게스트 중에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2명의 스타가 있었습니다. 공식 명단이 발표되기 전부터 네티즌들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이 창민치와 란차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프로그램은 즉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들 외에도 연예계 신인 옌자오자오 부잣집 망나니, 아들 실어 베테랑 배우 진원셴, 그리고 논란과 스캔들로 가득한 미인인 저 옌샤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라이브 스트리밍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제 개인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눌렀습니다. 온통 욕설, 댓글 뿐이었습니다. 진짜 쟤는 못 말린다. 제발 우리 차차한테 그만 좀 붙어. 우리 차차는 국민 여동생이야.
그녀의 청순함은 흰 드레스 입는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입고 있는 새하얀 롱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하늘한 치맛자락이 다리를 완전히 덮고 있었고 저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 복장은 야생 생존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아니었고 어떻게 봐도 휴양지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라이브 스트리밍 방을 나와 고개를 숙여들고 온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는 옷, 신발 등 꽤 많은 물건이 들어있었지만 아마도 잠시 후에 모두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이전에 정한 규칙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물품 외에 각 게스트는 속옷을 제외하고 최대 3벌의 옷만 입을 수 있으며 신발은 단 한 켤레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생존에 나선다면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감독님, 배에 화장실 있나요? 앞줄에 앉아있던 감독이 프로그램 MC인 장숭에게 눈짓으로 대답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숭은 저를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있어요. 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까다롭기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배의 비좁은 화장실로 들어가 먼저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원래는 드레스를 아예 상의와 바지로 바꾸려고 했지만 잠시 생각한 끝에 아래에 긴 운동복 바지를 덧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긴 드레스가 완전히 가려주어 아무도 제가 아래에 긴 바지를 한 겹 더 입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 위에 얇은 재킷을 하나 더 걸쳤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3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시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오! 섬에 거의 다 와서야 운동화로 가라. 신내 진짜 계산적이네. 차차의 인기 다 빨아먹고 이제야 옷 갈아입는 거야? 계산적인 거로는 1등이다. 또 차차 따라하네. 차차도 운동화 신었잖아. 세상에. 제발 저 여자 좀 치워줘. 저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5월 1일 오전 9시. 프로그램이 선택한 섬은 A국에 위치해 있었고 국내와는 약 2시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단호하게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은 온통 욕설뿐이라 볼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생존 프로그램을 마치면 즉시 연예계를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가 부유한 집안의 유유자적한 아가씨로 살면서 인생을 즐길 겁니다. 18살 때 저는 은퇴 후에 어디로 여행을 가서 노후를 보낼지 몽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살에 네티즌들의 미친 듯한 욕설 덕분에 SNS에서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인도가 보였습니다. 우리 배는 임시 부두에 빠르게 정박했습니다. MC 장숭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촬영 장소로 선택된 섬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짐을 챙겨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해주세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옌자 오자오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연예계에 발을 들인 신인으로 원래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짧은 동영상 플랫폼의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 후 연기를 시작했죠. 저는 2편의 웹드라마를 찍고 나서 네티즌들에게 1년 내내 쫓기며 욕을 먹었고 그 후로는 어떤 감독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옌자오자오는 영화를 찍은 후 많은 팬을 확보하며 연예계에서 꽤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외모 면에서 옌자오자오는 미녀가 구름처럼 많은 연예계에서 그다지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고 마치 적당히 우아한 연꽃 같았습니다. 반면 난차는 맑고 순수한 착한 소녀 타입으로 물처럼 맑은 눈을 가졌으며 모든 남자가 학창시절에 꿈꾸던 국민 여동생의 정석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예리한 미인 타입으로 섬세한 이목구비가 돋보이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170cm라는 타고난 키까지 더해져 만약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 외모만으로도 엄청난 팬을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옌자오자오의 질문을 듣고 MC 장승은 그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옌자오자오는 그를 째려보며 설탕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애교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장오빠, 정말 뜸들이는 거 잘하시네요. 장승은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오자오, 선장님께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고 배 대여료도 지불해달라고 부탁 좀 해줄래? 옌자오자오는 저와 동갑으로 작년에 대학에 합격하여 옌청 외국어대학교 영어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통역 임무를 그녀에게 맡겼고 모든 과정에서 그녀가 대표로 현지인과 소통하게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저와 옌자오자오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만 하면은 팬들은 즉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자오자오, 역시 공부 잘하는구나. 영어가 정말 유창해. 공부 잘한다고 자칭하다가 들통난 누구보다 훨씬 낫네. 자오자오는 진짜 공부 잘해. 내가 사실 하나 알려줄게. 옌청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는 650점 못 넘으면 들어갈 생각도 못해. 배에서 내리자. 프로그램이 내놓은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짐 압수였습니다. 장승은 우리 앞에 서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속옷을 제외하고 각자 최대 3벌의 옷만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단 한 켤레의 신발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모두 주최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져온 짐은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광활한 모래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로 진짜 무인도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치한 임시 화장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안에는 좌변기와 변기물 내리는 물만 있고 세면대조차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물이 정말 부족해지면 변기 물이라도 퍼서 써야 하는 걸까요? 저는 즉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혹독한 생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유자적한 백수로 즐기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 시선은 란차 옆에 서 있는 창민치를 향했고 그 후 단호하게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왔다. 왔다. 저 여자 또 빌붙으려고 하네. 창피한 줄도 모르나? 옌샤오는 얼굴이 왜 저렇게 두껍지? 우리 오빠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 옌샤오가 쇼에서 하차했는지 확인하기. 빨리 하차해! 하차해! 논란 많은 연예인 단호히 퇴출하라. 네티즌들은 즉시 논란 많은 연예인 퇴출이라는 구호를 스팸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댓글을 보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죠. 저는 그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창민치의 참을성 없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창민치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즉시 란차 쪽으로 몸을 기울여 최대한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저리 가! 라고 소리치고 싶은 듯 극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정중함을 표하기 위해 허리를 살짝 숙인 후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창 선생님, 이전에 제가 일으켰던 소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들은 사실 인기를 얻기 위해 선생님을 이용하려던 것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창민치가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한 달만 버티면 은퇴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쉴 테니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설마 여러분, 저 여자 말을 진짜 믿는 거예요? 만약 한 달 동안 우리 오빠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물구나무 서서 똥 먹겠습니다. 저도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물구나무 서서 똥 먹기 플러스 1,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물구나무 서서 똥 먹기 플러스 2, 다음에 저는 란차 쪽으로 시선을 돌려 그녀에게도 가볍게 사과의 말을 건넨 후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민치와 란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에도 불편하고 참을성 없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방금 행동은 어설픈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제 추악한 평판으로는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한낮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 행동은 확실히 네티즌들의 큰 주목을 끌었고 당연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저를 차갑게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수단 좋네, 욕을 먹든 말든 유명해졌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MC 장승이 손에 든 깃발을 높이 들고 마이크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게스트 여러분, 집결지로 이동해주세요. 짐을 정리한 후 우리 일행은 재빨리 제작진을 따라 프로그램의 주둔지로 향했습니다. 이제 짐도 다 걷었으니 황도낙원의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부잣집 아들 시러가 즉시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도 똥 누기 싫어하는 이런 무인도를 가지고 여행이라고 하다니. 그는 가족에 의해 개조를 위해 이곳으로 보내진 재벌 2세 타입으로 원래 유명인이 아니었고 성격이 제멋대로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며 자신의 이미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량스러운 매력이 있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꽤 많은 여성 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승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리얼리티 쇼입니다. 당연히 진실성을 주요 요소로 삼아야죠. 무인도에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산에 의지하면 산을 먹고 바다에 의지하면 바다를 먹는다고 하죠. 섬의 자원은 꽤 풍부하니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배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시러는 입술을 비죽거렸지만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장승이 힘차게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자자, 다시 한번 익숙한 소개 시간입니다. 야생생존 리얼리티쇼 황도낙원에 참여하신 6분의 게스트를 환영합니다. 황도낙원은 여러분을 야생의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0에서 시작하여 생존은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6분의 게스트의 생존 과정을 라이브로 방송할 것입니다. 6월 1일 오전 9시가 프로그램 종료 시점입니다. 아이디 계정에 가장 많은 돈이 남은 게스트팀은 고급 패션 브랜드 L의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계약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상금이야말로 많은 유명인들이 한 달 동안 고생을 감수하고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드문 기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장승은 우리 각자에게 흰색 시계를 하나씩 나눠주며 손목에 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 아이디입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제작진이 제공하는 필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옌자오자오가 놀라 물었습니다. 0에서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장승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그램 제작진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각 팀의 초기 자금은 500위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옌자오자오는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0위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각 팀이라고? 즉시 장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은 팀 나누기 추첨입니다. 2명씩 한 팀으로 총 3팀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2분, 시러님과 란차님부터 추첨해주세요. 팀 나누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라이브 스트리밍 방은 폭발했고 댓글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신에게 빌며 자기 집 스타가 저와 같은 팀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악령아 물러가라, 옌샤오야 물러가라,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오빠가 옌샤오와 같은 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 채식하며 불경을 외겠습니다. 옌샤오는 언제쯤 연예계를 떠날까? 빨리 꺼져버려. 시러와 란차가 앞으로 나섰고 두 사람은 각각 2번과 1번을 뽑았습니다. 장밍치의 얼굴이 즉시 환해졌고 속으로 자신도 1번을 뽑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오직 란차와 같은 팀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진 선생님과 자오자오님 추첨해주세요. 옌자오자오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창밍치와 같은 팀이 되어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팀이 된다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면 그녀의 팬은 급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에 든 종이를 펴자 그녀는 이라는 숫자를 보고 즉시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실화와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실화는 어쨌든 부유한 재벌 2세였고 관계를 잘 맺어두면 나중에 그에게서 자원을 좀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베테랑 배우 진원셴이 추첨할 차례가 되었고 결과는 3번이었습니다. 진원셴은 우리 5명보다 대략 10살 정도 많았고 차분한 기품과 성숙한 남자의 온화한 태도를 지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앞에 4사람이 모두 추첨을 마쳤고 저와 창밍치만 남았습니다. 이는 제가 란차와 한 팀이 되거나 진원셴과 한 팀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란차와 창밍치가 한 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3번을 뽑아 배우 진원셴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창밍치와 란차는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다지 흥분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대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팬들은 이미 미친 듯이 커플 엮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원셴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제작진에게 제가 혼자 한 팀이 되어도 괜찮은지 제안해도 될까요? MC 장숭이 즉시 깜짝 놀랐습니다. 진 선생님, 혼자 한 팀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초기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텐데요. 진원셴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혼자 야영을 자주 다녔습니다. 생존 경험이 꽤 풍부해서 혼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혼자 한 팀이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여성 동지는 체력이 좋지 않아 이런 야생에서는 불리하기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옌샤오는 별로야. 그녀와 같은 팀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빼고 다 한셈이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은 즉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하, 진오빠도 옌샤오를 싫어하네. 아니에요. 우리 진오빠는 그냥 혼자 힘으로 하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옌샤오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진오빠 데리고 멀리 도망가야지. 제발 가까이 와서 빌붙지 마. MC 장숭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혼자 남게 되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오늘 와서 내일 돌아가겠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을 다시 섭외해야 해서 정말 번거로울 것입니다. 옌샤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은 즉시 끊임없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쟤는 절대 동의 안 하지. 겨우 배우님의 허벅지를 잡았는데 진오빠 너무 불쌍해. 왜 하필 쟤랑 같은 팀이 된 거야? 분명히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안 놔줄 거야. 하지만 저는 의외로 선뜻 동의했습니다. 마침 저도 혼자가 좋아요. 팀을 이루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동의합니다. 장숭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두 분의 시작 자금은 각각 250위안으로 줄어듭니다. 유념해주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의 팬들은 즉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제가 동의했다고? 옌샤오 귀신 들렸나? 내가 500원 건다. 제 3일도 못 버팀. 나는 100원. 내일이면 짐 싸서 떠날걸. 떠나는 게 더 좋아. 논란 많은 연예인은 단호히 퇴출해야지. 어떻게 선택해도 욕을 먹는 건 뭐야? 웃겨 죽겠네. 옌샤오도 팬이 있어? 창피하지도 않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진원셴이 저를 보는 눈빛이 경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발견했습니다. 진오빠가 옌샤오를 보는 눈빛이 경멸스러워. 여자 싫어하나? 제발. 옌샤오 같은 애를 경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별 문제 끌어들이지 마. 진오빠는 친절한 신사야. 연예계에서 소문난 모범적인 아빠라고. 팀 나누기를 마친 후 장숭은 큰 룰렛을 꺼내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룰렛이 멈춘 물품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초기 자금은 물품을 사는 데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500위안이면 꽤 많은 것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격표를 보자 아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실화가 즉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컵라면 하나에 50위안이라고? 차라리 강도질을 하지 그래. 옌자오자오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 한 박스도 한 박스에 12병인데 300위안이나 하네. 물 사고 나면 200위안 남고 라면 하나 더 사면 돈 다 떨어지잖아. 설마 우리 라면만 먹고 물만 마시라는 거야? 장숭은 여전히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룰렛을 돌려서 나온 것만 살 수 있어요. 이번이 첫 번째 룰렛이라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물건을 더 사고 싶으면 한 번 돌릴 때마다 20위안을 내야 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MC 장숭이 박수를 한번 치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팀부터 룰렛을 돌려주세요. 창민치가 란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돌려. 저는 운이 별로 안 좋은데 괜찮아.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란차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 시작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룰렛이 빠르게 몇 번 번쩍이더니 멈췄습니다. 치킨롤, 컵라면, 소세지, 계란말이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부 먹을 것이라 꽤 운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하게 선택했고 결국 점심으로 치킨롤 2개를 100위안에 사고 5개입 컵라면 한 팩을 200위안에 남은 100위안으로 계란말이를 샀습니다. 다음은 이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뽑지는 못했지만 물 한 박스와 라이터 2개를 뽑았습니다. 구매 후에도 180위안이 남았습니다. 진원씨는 텐트, 얇은 담요, 운동화를 뽑았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는 슬리퍼만 신고 와서 즉시 200위안을 내고 운동화를 사서 갈아 신었습니다. 계정에는 50위안이 남았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비참했습니다. 짧은 강철칼 하나만 뽑았는데 가격이 딱 250위안이었습니다. 이 칼을 사고 나니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즉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무자비하게 조롱했고 심지어 제가 오늘 바로 프로그램을 떠날지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가 500원 건다. 오늘 옌샤오는 못 버틸 거야. 프로그램 떠나지 말고 그냥 연예계에서 꺼져버려. 하지만 저는 이 결과에 꽤 만족했습니다. 사실 칼이 있으면 대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 등 매우 편리했습니다. 팀 나누기도 끝났고 물건 사기도 끝났습니다. 장숭이 즉시 손을 흔들며 선언했습니다. 리얼리티 쇼 황돈학원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말을 마친 그는 당당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짧은 칼을 들고 조용히 해변을 떠나 집을 지을 적당한 위치를 찾기 위해 섬 주위를 한 바퀴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일단 햇볕과 비를 피할 작은 오두막을 임시로 짓고 잘 곳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해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지대가 꽤 높고 비교적 평평한 곳을 선택하여 앉아서 쉬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저는 인내심을 갖고 주위 환경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잠시 쉬다가 짧은 칼을 꺼내 입고 있던 긴 드레스를 아랫배 부분을 따라 조심스럽게 잘라 큰 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천 조각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챙겨두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행동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네티즌들을 극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대박! 저 여자 드레스 밑에 긴 바지를 입고 있었네. 진짜 계산적이다. 잠깐만, 아까 누가 제가 란차 따라 한다고 했어? 빨리 나와서 맞아! 란차는 저렇게 안 입었어. 란차는 제 드레스 아래가 바지로 변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물자를 교환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팀은 컵라면 5봉지가 있었고 즉시 2봉지를 옌자오자오에게 주고 생수 2병과 라이터 하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진원셴도 30위안을 내고 그들에게서 라면 한 봉지를 사고 40위안을 더 내서 이 팀에게서 물 2병을 샀습니다.
오직 저만이 완전히 빈손이었습니다. 계정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교환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판은 원래 나빴기 때문에 저를 동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1팀의 란차와 창밍치 커플은 나란히 앉아 여유롭게 치킨롤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생존쇼에 참여한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휴양지에 온 연인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행동이 매우 잘 맞고 일치했습니다. 커플 팬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에서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저는 잠시 쉬다가 짧은 칼을 들고 일어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라이브 스트리밍 방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욕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소수는 제가 언제 견디지 못하고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일어나자 댓글이 즉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500원 건다. 쟤는 분명히 또 우리 치오 오빠 찾아갈 거야. 아니면 진 선생님한테 가서 징징거리며 불쌍한 척 하겠지. 어쨌든 남한테 빌붙을 거야. 잠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관객들은 즉시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짧은 칼로 근처에 대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나무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짧은 칼로 베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힘을 좀 쓰면 벨 수 있었습니다. 베고 나서 저는 다시 각 대나무를 얇은 조각으로 쪼갰습니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손에 익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저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였다면 당연히 이런 일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공국에서 18번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는 거의 모든 직업을 다 해봤고 뭐든지 조금씩은 할 줄 알았습니다. 대나무를 쪼갠 후 저는 앉아서 대나무 통발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엮는 데 집중했고 그들은 제가 하는 것을 열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대나무 통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통발 위쪽에 깔때기 모양의 대나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방금 보여준 엮기 기술은 정말 많은 시청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손을 털고 다시 짧은 칼로 긴 덩굴을 잘라 통발 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대나무 바구니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저는 대나무 통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쟤 뭐 하려는 거지? 저 통발로 설마 물고기 잡으려는 건가? 무슨 물고기를 잡아? 만약 옌샤오가 물고기를 잡으면 내가 머리로 땅 짚고 머리 감는다. 물론 저는 이 조롱 섞인 말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가지 않아 란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제게 계란말이 하나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요. 아직 점심 안 먹었죠?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저만은 두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계란말이를 보며 저는 란차가 카메라 앞에서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와 음식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섬에서 살아야 하고 음식은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저 굶어 죽지 않아요. 란차는 잠시 놀란 듯 했고 제가 많이 변했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창밍치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럼 알겠어요. 배고프면 저한테 말해요. 란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았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즉시 감동하여 폭발했습니다. 우리 차차 정말 예쁘고 착하다. 차차의 보조개에 빠져 죽겠다. 차차가 저렇게 착한데 쟤는 받을 줄도 모르네. 하하. 만약 옌샤오가 진짜 계란말이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또 쟤 욕했을 거잖아. 제가 예전에 우리 차차 괴롭혔잖아. 욕먹어도 싸. 내가 장담하는데 쟤는 지금 연기하는 거야. 3일도 안 돼서 본색 드러낼걸. 저는 계속해서 대나무 통발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란차는 제 손에 있는 물건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옌샤오,
이 통발은 뭐에 쓰는 거야? 그녀는 수많은 네티즌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새우 잡는 데 써요. 새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하지만 보통 안에는 미끼로 고기나 다른 것을 넣어 새우를 유인해야 해요. 지금은 그럴 조건이 안 돼서 일단 운에 맡겨봐야죠. 란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습니다. 이걸로 정말 새우를 잡을 수 있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배우 진원셴이 차갑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멍청할 수 있지만 새우는 아니야. 그의 말인즉슨 새우조차 저처럼 멍청하고 순진하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우 직접적인 조롱은 즉시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고 화면은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하하하. 모두가 제가 화를 내거나 창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짓고 대나무 통발을 들고 떠났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발을 바다에 놓아도 가장 빨라도 몇 시간 후에나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안을 따라 계속 걸었고 마침내 꽤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암초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대략 4m 정도 될 것 같았지만 정확히 알려면 직접 던져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돌 몇 개를 주워 통발에 넣어 무게를 더한 후 덩굴을 통발 입구에 묶고 멀리 던졌습니다. 대나무 통발이 천천히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을 털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저는 암초 위에 서 있었고 포니테일 머리가 바람에 날리며 강인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섬세한 얼굴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입꼬리를 올렸고 햇살 아래 빛나는 눈빛, 하얀 피부는 마치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에 갑자기 몇 개의 다른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미모를 인정하게 됐네. 솔직히 말해서 옌샤오의 외모는 정말 최고야. 만약 스캔들만 없었다면 이 얼굴 하나만으로도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인계로 나를 유혹하려 하지 마. 여전히 논란 많은 연예인은 단호히 퇴출해야지. 통발을 설치한 후 저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인도라서 이곳의 바다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닷물은 오염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바다 밑을 내려다보면 산호초까지 선명하게 보였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더 이상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코코넛 나무 몇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원래 나무를 탈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나무 아래에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신선해 보이는 몇 개를 골라 짧은 칼과 돌을 이용해 한참을 애쓴 끝에 코코넛 2개를 깠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코코넛 물을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2개를 연달아 마시고 남은 몇 개의 코코넛을 챙겨 물 대신 마시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창밍치와 란차가 있는 곳을 지나다가 저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밍치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은 즉시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왔다. 쟤 또 우리 오빠한테 빌붙으러 오네. 우리 오빠는 내 코코넛 안 마셔. 옌샤오, 빨리 여기서 사라져 줄래? 꺼져. 내가 쟤 하루도 못 버틴다고 했잖아. 도대체 옌샤오는 언제 연예계를 떠날 거야? 결과적으로 1초 후 모두가 제가 란차 옆에 코코넛 하나를 놓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코코넛 까는 거 도와줄까? 완차는 멍하니 있다가 제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작은 다람쥐처럼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 옌샤오 너무 하얗다. 얼굴에 어떻게 흠 하나도 없지? 저는 그녀가 계속 대답이 없자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까는 거 도와줄까? 란차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예전 방식으로 코코넛을 까서 조심스럽게 닦은 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왜 모두가 란차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워 손을 뻗어 가볍게 꼬집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남은 코코넛을 들고 아까 통발을 엮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밍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은 즉시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하, 창밍치 팬들 이제 그만 연기해. 혼자 착각하고 있었잖아. 옌샤오는 분명히 창밍치한테 줄 생각이 없었는데 팬들만 착각했네. 역시 우리 차차의 매력은 달라. 옌샤오도 거부할 수 없구나. 창밍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고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옌샤오는 분명히 내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하지만 란차의 손에 있는 코코넛을 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누가 탐낸다고 코코넛 물을 다 마신 후 저는 배고픔이 조금 가시는 것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빨리 먹을 것을 찾아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댓글은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왠지 좀 불쌍해 보이네.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는데 쟤만 배고프잖아.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옌샤오, 빨리 프로그램 떠나라. 보기 싫어. 보기 싫으면 왜 들어와? 할 일 없어서 욕하러 왔냐? 나는 제가 언제 연예계에서 퇴출당하는지 보러 왔어.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제 라이브 스트리밍 방은 예전부터 항상 이렇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 실패를 보기 위해서였고 제가 힘들수록 그들은 더 즐거워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옹호하는 말을 하려 해도 묵살당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제가 일어나서 짧은 칼을 들고 서두르지 않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열대섬이었습니다. 높은 나무들이 모래사장에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감히 바깥쪽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모험을 하는 것보다 눈앞의 해변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객들은 호기심에 저를 따라왔습니다. 쟤 해산물 잡으러 가나? 정신 차려, 얘들아. 인터넷에서 해산물 많이 잡는 영상은 다 연출이야. 현직 어민으로서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해산물 주울 수 없어. 꿈깨. 하지만 뜻밖에도 저는 정말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썰물 때라 큰 암초지대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꽤 많은 바다 고동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야생굴도 좀 캐려고 했지만 껍데기를 까기 어렵고 날것으로 먹고 싶지 않아서 일단 포기했습니다. 돌아가려 할 때 제 눈에 갑자기 암초 아래에서 삐져나온 무언가의 한쪽 끝이 들어왔고 즉시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것은 문어였습니다. 쟤 뭘 본 거지? 걔 랍스터 아니면 전복? 라이브 스트리밍 보는 친구들 또 몽상에 빠졌네. 저는 재빨리 문어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동작이 너무 빨라서 관객들의 눈에는 잔상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 손은 즉시 모래 속으로 파고들려는 다리를 잡아채고 힘껏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어는 반응할 틈도 없이 제 손에 잡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대부분은 안티팬이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놀라움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문어네. 내가 이 무인도에서 처음으로 신선한 고기를 찾은 사람일 거야. 진짜 문어다. 아까 해변에 산다고 했던 친구 어디 갔어? 확인 좀 해줘. 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무슨 느낌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문어면 뭐 어때? 쟤는 그냥 날것으로 먹을 거잖아? 불도 없는데. 저는 주운 해산물을 해변으로 가져가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문어도 깔끔하게 처리해서 방금 엮은 대나무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돌무더기 사이에서 신중하게 골라 마음에 드는 돌 2개를 챙겨왔습니다. 관객들은 제가 특별할 것 없는 돌 몇 개를 고르는 것을 보고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더욱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임시 휴식처로 돌아와 저는 재빨리 마른 장작과 나뭇잎을 모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해두는 것이 편리하고 다시 찾으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침내 제가 불을 피우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라이터 없잖아. 아, 분명히 치오빠한테 라이터 빌리러 갈 핑계 만드는 거네. 저 뻔뻔한 여자 좀 사라져 줄래? 우리 아이돌한테서 떨어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른 잎 한 줌을 가져다가 방금 주운 돌로 세게 몇 번 쳤습니다. 관객들은 제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제대로 보기도 전에 몇 초 후에 마른 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불 붙었다. 대박이다. 아까 제가 창민치 찾아갈 거라고 했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나와서 맞아. 여기요, 여기. 제 얼굴 다 부었어요. 마른 풀에서 불이 붙은 후 저는 천천히 작은 나뭇가지를 더하고 점차 큰 장작을 넣었습니다. 불길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저는 짧은 칼을 들고 대나무 몇 개를 더 베러 갔습니다. 작은 대나무는 젓가락으로 깎고 큰 대나무는 쪼개서 불 옆에 놓을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문어를 꼬치에 꿰어 천천히 구웠습니다. 남은 고둥들은 대나무 통에 넣어 불 속에 직접 던졌습니다. 기름도 없고 소금도 없었습니다. 이 해산물 요리는 자연의 단맛 외에는 정말 조금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라 이 식사는 제게 고급 레스토랑의 해산물 코스 요리 못지않게 맛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먹었고 맛있게 먹는 모습에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도 덩달아 배가 고파졌습니다. 나 제가 언제 연예계에서 퇴출당하는지 보러 들어온 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배고프지? 바다에 정말 해산물이 그렇게 많아? 나도 잡으러 가고 싶다. 해산물 잡으러 가고 싶은 사람. 1. 갑자기 먹다 남은 감자칩이 맛없게 느껴지네. 방금 주운 해산물을 다 먹고 저는 체면 차리지 않고 태연하게 트림을 한번 하고 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트림 소리는 이미 터져 나온 후였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저는 다른 팀들이 모두 밤을 보낼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팀은 꽤 큰 마른 통나무 몇 개를 골랐습니다. 이 팀은 대나무 줄기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고 진원씨는 여전히 서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택한 위치를 훑어보았습니다. 모두 해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있는 것은 정말 낭만적이었지만 만약 오늘 밤에 만조가 되면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저는 그래도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에 만조가 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좀 더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의적인 시선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은 즉시 들끓었습니다. 쟤 먹을 거 좀 찾았다고 잘난 척하네. 자기가 야생 전문가인 줄 아나 봐. 만조가 된다고? 휴대폰도 없는데 제가 언제 물이 차오르는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우리 치 오빠한테 관심 끌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창민치 팬들 제발 그만 좀 해. 너희 집 오빠 라이브 스트리밍 방에 가서 자화자찬이나 해.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깨물고 실어를 애교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꽤 높은 것 같은데 침수되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잘 때 바다를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낭만적이겠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뺨을 받치고 이웃집 순진한 소녀처럼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오자오 너무 귀여워. 맞아, 너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오자오 너무 사랑스러워. 실어는 원래 손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더더욱 머리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잘 수만 있다면 어디에 텐트를 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자. 옌자오자오는 즉시 기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우리 여기 텐트 쳐요. 진원셴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깊이 생각하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캠핑 경험이 많아서 해변에서 여러 번 잡았는데 절대 침수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옌자오자오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죠, 옌샤오? 진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 언니도 안심하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조롱, 섞인 의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번 알려준 것 뿐이었습니다. 알려줬으니 제 임무는 다 했고 마음에도 더 이상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1팀의 란차는 제 충고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치, 우리 다른 곳으로 옮길까? 옌샤오 말이 맞는 것 같아. 좀 더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어쨌든 더 좋잖아. 란차와 창밍치는 원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최근에는 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매우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꽤 좋아서 그녀가 그렇게 부르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란차의 말이라면 창밍치는 예전부터 항상 따랐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할게. 두 사람은 재빨리 저와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위치를 선택했고 비교적 넓은 곳을 찾아 텐트를 쳤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삐죽거렸고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저에게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시로에게 말했습니다. 옌샤오는 정말 쇼를 잘하네. 화면에 나올 기회를 정말 잘 찾아. 이런 리얼리티 쇼에 참여하는 건 좀 아까워. 다른 실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시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량스러운 성격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도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성은 반항적이었고 이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옌자오자오의 무심한 듯한 말은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이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옌샤오는 일부러 화제를 만들어서 관심을 끌려는 거였네. 너무 계산적이야. 우리 차차는 그렇게 순진한데 결국 쟤한테 속았네. 쟤 혼자 나머지 5명 합친 것보다 더 잔꾀가 많아. 댓글을 보지 않아도 옌자오자오는 지금 이 순간 네티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가자마자 MC 장숭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찾아 텐트를 치세요. 기상 관측팀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경에 만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모두 위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무가 없을 때 장숭은 모두 프로그램 제작진의 기지에서 쉬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모두에게 만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이 말을 듣자마자 옌자오자오의 얼굴이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도 폭발했습니다. 옌샤오는 신이다. 어떻게 만조가 될 줄 알았지? 나는 제가 몰래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돼. 지난 2시즌 본 시청자로서 확인하는데 휴대폰 절대 못 가져가. 그러니까 옌샤오는 일부러 관심을 끌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알려준 거네. 여러분 아까 옌자오자오의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오자오가 어때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자오자오 데리고 가 괜히 건드리지 마. 옌자오자오는 굳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시로와 함께 위로 이동했습니다. 시로, 아까 나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로는 나른하게 눈꺼풀을 내리깔았습니다. 뭐가 아니야. 내가 방금 그 말들을 했는데 옌샤오를 비꼬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옌샤오자오가 당황하며 입술을 깨물고 설명했습니다. 시로는 아 하고 한마디 하고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는 그녀가 하는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옌자오자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할까요? 이 팀의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즉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시러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옌자오자오의 당황스러움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옌자오자오의 팬들은 즉시 반응하여 시로가 전혀 신사답지 않다며 여자를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란차도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때 저는 어디선가 꽤 튼튼한 마른 나무 몇 개를 가져와 몇 번의 동작만으로 드레스에서 찢어낸 천 조각으로 단단히 묶고 그 위에 바나나 잎 몇 개를 덮었습니다. 간단한 은신처가 금방 완성되었습니다. 옌샤오, 내 곳 정말 편안해 보인다. 제가 지은 오두막은 비록 초라했지만 공간은 꽤 넓었습니다. 아래에는 마른 풀을 깔고 그 위에 바나나 잎을 덮고 마지막으로 방금 찢은 긴 드레스 조각을 덮었습니다. 아까 주워온 코코넛들은 오두막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여기는 그냥 임시방편이야. 만약 한 달 동안 섬에서 살아야 한다면 더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지. 란차는 호기심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옌샤오, 어떻게 만조가 될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란차는 두 손으로 턱을 괴고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갑자기 손가락 끝이 간질거렸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냥 추측해본 거야. 날씨, 바닷물의 변화, 그리고 이런저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추측했어.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해준 거고 듣든 말든 그들 마음이지. 밤에 잘 곳을 정리한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방향과 시간을 판단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해가 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해가 아직 떠 있을 때 저는 장작을 좀 더 줍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바쁘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란차는 창밍치를 도우러 돌아갔습니다. 장작을 줍는 동안 저는 이 섬에 야생 약초가 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쑥이나 곽향 같은 것들이 덤불을 이루어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골라서 조금 따서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제가 지은 오두막으로 가져왔습니다. 각 종류의 약초를 분류한 후 저는 각 종류에서 적당량을 취해 함께 섞고 돌로 찧었습니다. 풀과 나무의 쌉쌀한 향기가 즉시 퍼져나갔습니다. 조금 썼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몇 개의 정사각형 천조각을 잘라 약초 혼합물을 그 안에 넣고 작은 주머니로 나누어 오두막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두막 전체가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른 두 종류의 약초를 골라 즙을 내어 숙소 근처에 뿌렸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관객들은 제가 이렇게 바쁜 것을 보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모두 넋을 잃고 보았습니다.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은 정말 제 곳만큼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스캔들을 다 제쳐두고 저는 이 리얼리티 쇼에 참여하는 것이 꽤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관객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저는 약초 몇 개를 집어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쑥, 곽향, 박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합 방법은 말하지 않고 단지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모기와 곤충을 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섬에 왔는데 섬에 어떤 종류의 이상한 곤충이나 파충류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잘 때 몸에 기어들어오면 정말 무서울 겁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시간을 계산해보니 통발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옌샤오 덧 거들어가? 옌자오자오가 제 모습을 예리하게 발견하고 즉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 아직 라면 반 봉지 남았는데 그거라도 먹어요.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이미지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자신이 저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사실 그녀와 시로의 팀은 라면과 생수밖에 없었고 라면은
각자 한 봉지씩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을 용기도 없어서 그들은 마른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절약해야 했습니다. 점심에는 반 봉지만 먹어서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자오자오 정말 착하다. 자기도 아직 배부르지 않은데 옌샤오한테 음식을 나눠주네. 내가 알았어. 그녀를 응원하는 게 틀리지 않았어. 자오자오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옌샤오는 감동해서 울겠네. 그들이 칭찬을 몇 마디 하기도 전에 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사람들이 와서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옌샤오는 그 라면 반 봉지 따위는 쳐다도 안 봐. 너희들 상상 좀 그만해. 옌샤오는 점심으로 해산물, 문어, 바다고등 같은 걸 먹었어. 쟤는 마른 라면 반 봉지 때문에 감사할 필요 없어. 웃기다 정말. 옌자오자오의 팬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한바탕 당했습니다. 누군가 웨이보에 올라가 제가 해산물을 먹던 영상을 다시 보고 나서야 그들 모두 창피해서 땅굴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방금 발언에 대해 창피했고 옌자오자오의 관대함에 대해 더욱 창피했습니다. 제 얼굴에 조금의 감동도 보이지 않자 옌자오자오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옌자오자오는 제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받지 않아서. 안 그랬으면 오늘 밤에 굶었을 텐데. 그녀의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하자 라이브 스트리밍의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지 만들고 싶어 하면서 음식은 아까워하네. 옌자오자오 창피하지도 않아? 물론 옌자오자오는 관객들처럼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가 강한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그녀의 라면을 보고 저는 아마 울고 싶을 정도로 부러웠을 겁니다. 옌샤오, 언니 설마 저 통발이 진짜 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진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새우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제 라면 받아요. 점심에 반 봉지 먹어서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옌자오자오의 목소리는 이때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제가 받지 않으면 그녀의 인내에 대한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라이브 스트리밍의 팬들은 일제히 침묵했고 모두 화면 밖으로 뛰쳐나가 그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필요 없어요. 옌자오자오가 눈살을 찌푸리며 동정하는 척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오늘 언니는 굶어야겠네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그녀를 지나쳐 통발을 놓은 곳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사람들은 이때 저만큼이나 긴장했고 모두 그 통발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란차는 웃음을 참으며 천천히 옌자오자오에게 다가가 작게 물었습니다. 자오자오, 점심에 옌샤오가 뭐 먹었는지 알아? 옌자오자오가 멍해졌습니다. 쟤 먹었어? 응, 운이 좋았어.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 한 무더기를 주었고 문어까지 잡아서 배부르게 먹었대. 옌자오자오, 그럼 나는 방금 무슨 쇼를 한 거지? 창피해 죽겠다. 옌자오자오가 얼굴이 빨개지고 발가락으로 땅을 긁으며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란차는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자오자오, 왜 그래? 옌자오자오는 멍하니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이브 스트리밍 아래는 온통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하하, 차차는 정말 그녀를 너무 아끼네. 일부러 가서 진실을 알려주네. 저편에서는 제가 이미 통발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덩굴을 한 바퀴씩 감아 올리자 통발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점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너희들 왜 그렇게 흥분해? 대충 만든 통발로 새우를 잡을 수 있으면 누가 안 만들겠어. 잘하면 너희들이 그런 통발 한번 만들어봐. 제 통발은 보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였지만
만들려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발을 들어올리고도 바로 열어보지 않고 일부러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유롭게 통발을 들고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 왜 바로 안 열어봐? 세상에, 이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 한 무더기를 받고도 뜯어보지 않는 거랑 뭐가 달라? 제 기분은 꽤 좋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욕하던 라이브 스트리밍의 사람들을 긴장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쨌든 관객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란차가 제가 돌아온 것을 가장 먼저 보고 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시청하고 있는 관객들과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했습니다. 옌샤오 새우 잡았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도 몰라. 아직 안 봤어. 란차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참고 아직 안 열어봤어? 저는 통발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열고 싶어. 의미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란차가 아무리 말해도 저는 그 자리에서 열어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관객들은 화가 나서 이를 갈았고 통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몹시 궁금해하면서도 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즉시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옌자 오자오가 옆에서 비꼬는 말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보기엔 언니는 원래 새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일부러 신비로운 척하면서 관심 끌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설령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해도 나는 너한테 라면 반 봉지 달라고 안 할 거야. 방금 있었던 일을 제가 일부러 다시 언급하자 옌자 오자오의 얼굴이 다시 빨개졌고 창피해서 발가락으로 땅을 파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서 통발을 들고 휴식처로 돌아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란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즉시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돌 하나를 의자 삼아 앉아서 위쪽에 깔때기 모양 뚜껑을 천천히 열고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아래에는 아직 가볍게 꿈틀거리는 새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란차에게 말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 좀 가져다줘. 아, 알겠어. 란차가 재빨리 대나무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통발을 뒤집어 바닥을 몇 번 가볍게 두드리자 안에서 싱싱한 바다새우 한 무더기가 펄쩍펄쩍 뛰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란차는 모든 관객을 대신하여 흥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진짜 새우가 있네. 그것도 많이. 진원새는 원래 조용히 못 본 척 하려고 했지만 란차가 무심코 다시 언급하자 즉시 뺨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들은 척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마지못해 다가와 한번 보고는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옌샤오는 정말 대단하네. 진짜 새우가 있네. 그것도 적지 않게. 그의 마음속으로는 지금쯤 매우 질투하고 있을 겁니다. 이 바다 새우들은 모두 매우 컸고 각자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기름과 소금이 없어도 날 것으로 먹어도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적어도 제 뇌는 이 새우들보다는 똑똑하니까요. 제 말은 진원셴의 얼굴을 더욱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고 어색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일하세요. 저는 할 일이 좀 있어서. 옌자 오자오는 한쪽에 서서 입술을 거의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고 얼굴에는 숨기기 어려운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장난스럽게 눈을 깜박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옌샤오 언니 통발이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우리한테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란차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이건 분명히 경쟁적인 리얼리티 쇼인데 무슨 근거로 남이 너를 도와줘야 해? 뜻밖에도 저는 매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지. 옌자오자오는 즉시 기뻐하며 눈을 빛내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당연히 진짜지. 저는 눈을 휘며 덧붙였습니다. 통발 하나에 200동 선착순이야. 옌자오자오는 즉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라 모두 돈을 다 써서 물자를 샀는데 어디서 돈이 있어서 제 통발을 사겠습니까? 그녀는 즉시 얼굴이 굳어지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그런 식으로 장난쳐요? 저는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네가 먼저 나한테 장난친 거 아니야? 장난친 거 아니야? 그런 한테 장난친 거? 설마 제가 정말 내가 시간이 남아서 모두에게 무료로 통발을 엮어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 나를 자선사업가로 착각했나? 옌자오자오는 저 때문에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고 급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관객들은 즉시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옌샤오 정말 쪼잔하다. 통발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내. 너희들 바보 아니야? 나는 옌샤오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번에는 개편이야. 통발이 얼마나 하겠어. 하지만 옌자오자오는 무슨 근거로 남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건 위선 아니야? 쪼잔해. 쪼잔해. 정말 너무 쪼잔해. 서로 덮는다는 걸 전혀 모르네. 저는 그들의 논쟁에 신경 쓰지 않고 방금 잡은 새우의 수를 신중하게 다시 세었습니다. 총 20마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절반을 나누어 바나나 잎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란차에게 주었습니다. 먹어. 란차는 소심하게 손가락을 움츠리고 놀라서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한테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너 혼자만 먹어. 예. 여기서 다른 사람은 당연히 창민치를 가리키는 거겠지. 란차는 즉시 눈을 휘며 기쁘게 웃었습니다. 나는 원래 쪼잔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그녀는 제가 방금 준 새우 몇 마리를 안고 아직 10마리 정도 남아있는 대나무 바구니를 보며 약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옌샤오, 아니면 내가 남은 계란말이를 너한테 줄게. 사실 저녁에는 그들이 아직 먹을 라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먹어. 말을 마친 후 저는 다시 대나무 바구니에 손을 넣어 오늘 가장 큰 깜짝 선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통발 안에는 큰 랍스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집게가 대나무 틈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는 두 손으로 힘껏 끌어내야 했습니다. 뜻밖에도 이 랍스터는 힘이 너무 세서 저는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직접 바다에 잠수해서 잡는 것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서있던 란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고 입을 벌리고 한참 만에 몇 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랍스터다.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나는 이거 먹으면 충분해. 란차는 할 말을 잃었다. 당연히 충분하지. 라이브 스트리밍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척하러 갔는데 제 혼자 여유롭게 랍스터 먹네. 란차는 힘겹게 침을 한 모금 삼키고 어색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서야 제 옆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기분 좋은 약초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옌샤오, 여기 매달아 놓은 것들은 뭐야? 모기랑 곤충 쫓는 약초야. 너도 가질래? 란차는 즉시 눈이 빛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갖고 싶어. 섬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기에 온통 물렸어. 여기 모기는 많고 독하기까지 해. 물린 후에는 가렵고 불편했고 세게 긁을 수도 없었습니다. 찢어져서 감염되면 귀찮아지니깐요. 저는 그녀의 팔을 훑어보았습니다.
란차는 뼈대가 가늘고 피부가 부드럽고 하얗습니다. 이때 팔에는 이미 모기에 물려 몇 개의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저는 재빨리 몇 가지 약초를 더 가져와 돌로 으깨서 란차의 팔에 모기 물린 곳에 부드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기뻐서 외쳤습니다. 와, 시원한 느낌이 정말 좋다. 저는 작은 천조각 몇 개를 더 잘라 향 주머니를 만들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몸에 지니거나 텐트 안팎에 매달아두면 돼. 남은 약은 네가 머무는 곳 주위에 뿌리면 돼. 란차는 제가 준 것들을 보물처럼 안고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네. 미안해서 내가 뭐랑 바꿔줄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너 생수 있잖아? 란차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딱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병만 주면 돼. 그렇게 바꾸면 안 될까? 란차는 제가 병으로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 그 물 한 병을 다 원했다면 그녀는 아마 즉시 동의했을 겁니다. 단지 그녀에게는 동료가 한 명 더 있었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란차의 팬들은 이때 매우 심란했습니다. 자기 집 아이돌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닐까? 설마 란차는 제가 예전에 창민치를 괴롭히고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을 잊었을까? 그들은 항상 제가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창민치와 란차의 경계심을 풀게 한 후 결국 기회를 찾아 끼어들어 남자를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결국 제 최종 목적은 분명히 창민치일 것이라고. 그녀의 팬들은 매우 골치가 아팠고 란차가 기쁘게 물건을 안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조용히 다른 해변으로 달려가 해변으로 밀려온 플라스틱 병 몇 개를 주웠습니다. 이곳이 무인도라고는 하지만 파도에 밀려온 병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크고 작은 병 4개를 골라 바닷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여전히 짭짤하고 비린내가 나고 끈적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충 씻은 후 저는 병 하나를 가져가 물을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금 더 돌아다니다가 제가 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땅이 비어있고 탁 트여 있어 나무에 가려지지 않고 하루 종일 햇빛이 바로 내리쬐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바로 이곳에 얕은 구덩이 2개를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칼로 큰 플라스틱 병의 바닥 부분을 잘라내고 그 후 조심스럽게 병 바닥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었습니다. 다음에 작은 플라스틱 병을 반으로 잘라 그 안에 바닷물을 조금 붓고 그 위에 큰 병을 덮었습니다. 주위에 흙과 모래로 덮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은 구덩이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생에서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만든 물은 제가 감히 직접 마시지 못하고 다시 걸러서 끓여야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하늘은 거의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고 저편 바다는 아름다운 붉은 노을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불을 피우기 시작하고 큰 랍스터를 대나무 꼬치에 꿰어 구웠습니다. 더 작은 바다 새우들은 대나무 통에 넣어 구웠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점심과 다르지 않았고 여전히 해산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한 달 내내 이런 식으로 먹어야 한다면 통풍에 걸리지 않을까? 아름다운 청춘의 소녀가 큰 랍스터를 손에 들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의 통풍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잠깐만, 나 아직 한숨 안 쉬었는데 누가 가서 옌자오자오랑 실어 좀 보라고 전해줘. 걔네 둘은 라면 반 봉지 나눠 먹고 있잖아. 돈 모아서 옌샤오 때릴 사람 구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옌샤오 랍스터 먹으며 한숨 쉰다. 해시태그가 서서히 열기를 더하며 조용히 핫 검색어 순위 끝자락에 올라섰습니다. 황돈학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날, 저는 의외로 새로운 팬을 꽤 많이 얻었습니다. 저녁의 프로그램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껐고 휴대폰도 게스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에게 휴대폰을 다시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도 제 휴대폰을 돌려받아 열어보니 매니저 류치의 메시지만 와 있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제 기억으로는 류치는 예전부터 저에게 꽤 잘해줬고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며 완전히 회사에 의해 착취당해 지쳐버린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하며 류치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더 좋은 발전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감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무인도에서는 휴대폰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임시로 만든 초라한 오두막에 누워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반짝이는 은하수를 본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좋다. 돌아왔구나. 비록 야생에서 잤지만 곤충을 쫓는 약초 주머니 덕분에 저는 아주 잘 잤고 몸에는 모기 물린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옌자오자오와 시로의 팀이 가장 비참했습니다. 시로는 그나마 나았고 상반신은 옷으로 가려져서 많이 물리지 않았지만 두 다리는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옌자오자오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얼굴 한가운데에 모기에 크게 물려서 그녀의 얼굴이 매우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우 진원셴이야말로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눈과 입술 모두 모기에 물렸습니다. 퉁퉁 붓고 빨갛게 부어올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MC 장승도 그를 보자마자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진원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게스트 중 오직 저와 1팀만이 완전히 안전했습니다. 이는 제 모기 퇴치 약초가 정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엔샤오의 약이 진짜 모기를 쫓네. 정말 대단하다. 이 여자가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아, 나도 갖고 싶다. 구매 링크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나처럼 모기를 끌어당기는 체질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 1. 모기 퇴치 약 링크 구해요. 라이브 스트리밍 방에 막 들어온 관객들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예전에 모두가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리얼리티 쇼에서 제 기대 이상의 활약 덕분에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 제가 무엇을 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동할 때마다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시청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양치질하고 세수할 깨끗한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대충 얼굴을 닦고 간단한 스트레칭 몇 동작을 한 후 일어나 활동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때도 여전히 옌샤오의 신성한 모기 퇴치 약 처방을 구합니다 라는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옌샤오가 풀 종류 이름 알려줬는데 내가 적어두는 걸 잊었어. 세상에. 관객들은 아쉬움에 소리쳤습니다. 프로그램의 열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 감독은 장숭을 불렀습니다. 가서 옌샤오한테 모기 퇴치 약 처방 좀 물어봐. 우리 프로그램 웨이보에 올리자. 장숭은 이 아이디어가 꽤 좋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사시려고요? 장숭이 잠시 멍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무료로 줄 수는 없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공짜라고요? 꿈도 야무지시네요. 그럼 얼마에 사시겠어요? 장숭은 약간 곤란해하며 감독과 잠시 상의하고 돌아와 50위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고 단호하게 500위안을 불렀습니다. 장숭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500위안은 너무 300위안으로 하죠? 450, 350, 400, 400이면 400.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옅게 웃었습니다. 진작에 동의했으면 편했을 텐데요.
곧바로 제 아이디 계정의 숫자가 400위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불쌍한 빈털터리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손에 돈을 쥐자 저는 기쁘게 처방을 적었습니다. 사실 모두 간단하고 찾기 쉬운 약초들이었고 섬에서는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한 무더기였습니다. 처방을 보고 장승은 의심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 주었고 그는 마지못해 종이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옌자오자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모기 퇴치 약 처방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300위안을 제시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들의 계정에 남아있는 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다 주면 그들의 팀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란차한테는 돈 안 받았잖아요. 그녀의 말인즉슨 왜 어제는 돈을 안 받고 오늘은 자신에게 요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차별하는 걸 좋아해서요. 옌자오자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 거 잊었나? 왜 좀 더 관대하고 친절하게 굴 수 없는 거지? 네티즌들한테 욕먹을까봐 무섭지도 않나? 사실 옌자오자오의 걱정은 쓸데없었습니다. 첫째로 제가 네티즌들한테 욕먹은 게 처음도 아니고 이미 뻔뻔해졌습니다. 둘째로 네티즌들은 현재 웃느라 정신이 없어서 누구를 욕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하, 차별대우. 우리 차차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지. 옌샤오도 그녀의 미모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웃겨 죽겠네. 옌자오자오 얼굴 시커멓게 변했네. 아, 옌샤오. 너 우리 차차 너무 예뻐하는 거 아니야. 옌자오자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시로에게 물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섬의 모기들은 시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직 그녀만 물었습니다. 300위안은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생수로 바꿔줄게요. 지금 물도 부족하잖아요, 그쵸? 저는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300위안이라고 했으면 300위안이에요. 흥정은 안 해요. 나는 물 필요 없어요. 옌자오자오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옌샤오 언니 저 싫어하죠? 저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매우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좋아해야 해? 너는 현금도 아닌데.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를 갈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심주 일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심주.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주가 제 현재 약혼자라는 사실을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두 집안은 어릴 때부터 약혼을 정했습니다.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제가 온 힘을 다해 초대장을 구했던 파티에서였습니다. 그날 제가 심주를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다른 여배우들에게 부추김을 당해 용감하게 다가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뜻밖에도 심주는 제 체면을 전혀 봐주지 않고 차갑게 똑바로 옌자오자오 앞으로 걸어가 그녀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즉시 SNS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동시에 간접적으로 옌자오자오를 스포트라이트로 밀어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심주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전생에 저는 그저 먹고 죽는 타입이었고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주랑은 상관없어. 그냥 우리 둘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옌자오자오는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쟤는 분명히 우리 자오자오를 일부러 겨냥하는 거야. 심주가 쟤한테 관심 없다고 해서 자오자오랑 무슨 상관이야. 옌샤오는 분명히 화풀이 하는 거야.
자오자오 너무 불쌍해. 괜히 미움받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원셴도 왔습니다. 여전히 모기 퇴치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가격을 제시했고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공평했습니다. 진원셴의 계정은 현재 0이라 당연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외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멍청해서 선생님의 고귀한 영혼을 더럽힐까봐 무서워요. 진원셰는. 제 지금 세계의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 제 같은 연예인은 욕먹는 데 익숙해져서 그냥 막 나가는 건가? 왜 나는 안 되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안 맞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옆에 서 있던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코가 비뚤어질 뻔했습니다. 안 맡기는 개뿔, 분명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진원셰는 모기에 물려 얼굴이 퉁퉁 부었고 지금 제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옌자오자오는 이를 악물고 저에게 300위안을 송금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도 모기에 물린다면 분명히 미쳐버릴 테니까요. 송금이 끝나자 저는 재빨리 옌자오자오에게 약초를 주고 일어나서 코코넛을 깠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서 저는 코코넛 물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옌자오자오가 그것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옌샤오, 언니 계속 코코넛 물만 마실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한테 생수 있는데 우리한테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팔지는 미지수야. 저는 그녀를 쳐다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물 아직 많아? 4병 아니면 5병? 옌자오자오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맞췄네. 걔네 물 딱 4병 남았잖아. 적어도 한 병도 없는 언니보다는 많아요. 저는 웃으며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떠났습니다. 그녀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팬들은 일제히 저를 철없다고 욕했습니다. 제가 방금 코코넛 물을 다 마셨는데 창민치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제가 기쁘게 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저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방금 옌자오자오를 대할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옌샤오, 어제 우리한테 물건 줘서 고마워. 그의 손에는 삶은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어제 남겨두고 먹지 않은 것을 오늘 특별히 저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훑어보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나는 란츠한테만 준 거니까요. 하하, 옌샤오 공식적으로 옌까치리로 변신했네. 옌샤오, 이 언니한테서 좀 떨어져. 잠깐만, 왜 나는 제가 정말 더 이상 창민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 결국 저는 창민치의 계란말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코코넛을 하나 더 마시니 배가 좀 찼습니다. 창민치는 돌아갔고 당연히 그 계란말이는 란차에게 주었습니다. 어째서인지 방금 저의 냉담한 태도를 떠올리자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답답함과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일어나서 짧은 칼을 들고 숲속 깊은 곳으로 음식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표시를 하면서 갔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이 무인도가 약초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저는 야생마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많은 굽기만 하면 먹을 수 있었고 필요한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 캐보니 뜻밖에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크고 길어서 한 끼에 다 먹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말을 캔 후 저는 즉시 돌아왔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관객들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대박, 대박, 대박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쟤 정말 공부 못하는 애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발을 만들고 날씨를 관찰하고 약초까지 알아보다니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일정한 지식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말을 굽고 있을 때 다른 라이브 스트리밍 방에서도 그들의 아이돌 게스트들이 아침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팀은 계란말이 하나만 남아 있었고 창민치와 란차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양보하다가 결국 제가 구운 마 한 조각을 건네주어 두 사람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팀이 가장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마실 물만 있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어제 컵라면 한 봉지만 먹어서 지금은 배가 몹시 고팠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시로에게 걸었습니다. 시로, 오빠 먹을 거 찾으러 갈래요? 시로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란 도련님이었고 평생 고생해본 적이 없었으며 더더욱 자신이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는 태연하게 재킷을 얼굴 위로 덮고 드러누워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가. 가고 싶으면 너가 가. 옌자오자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이 이렇게 매너 없는 대답을 받게 될 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안 가면 그만이죠? 저 혼자 갈게요. 비록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오자오 너무 불쌍해. 왜 그렇게 운이 없어서 저런 동료를 만났지? 그만해. 시로 오빠가 걔한테 먹을 거 찾아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 두 사람 싸우지 말고 빨리 진 오빠 좀 봐. 걔가 더 비참해. 진원셰는 작은 막대기를 들고 얕은 물가에 서서 돌멩이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험이 부족했고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결국 30분 넘게 허둥대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팬들은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웃겼고 당연히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진원셰는 힘겹게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돌로 물고기 배를 가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광경이 조금 비참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제 아침 식사는 정말 고품질 표준이었습니다. 코코넛 2개를 마시고 구운 말을 더 먹으니 배가 빵빵하게 찼습니다. 진 배우님이 예전에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지 않았나? 혼자 야생에서 생존하는데 익숙하다고도 했고 무슨 경험이 풍부해. 걔는 분명히 옌샤오를 무시했을 뿐이야.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걸. 만약 옌샤오랑 팀을 짰으면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관객들은 마음속으로 모두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가 후회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걸러낸 깨끗한 물을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바닥을 잘라 뒤집어 놓은 큰 병 2개. 깨끗한 물이 아래에 고여 있었습니다. 얻은 물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저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을 란차에게서 얻은 빈 생수병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저는 매우 기쁘고 편안했습니다. 얻은 물은 병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여전히 약간 탁했습니다. 저는 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다시 병에 바닷물을 가득 채우고 태양이 물을 걸러주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정오라 햇볕이 강해서 증발 속도가 밤보다 빠를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조금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관객들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못하는 일이 또 무엇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놀라움을 선사하는 전문가야. 저는 병에 담긴 적은 양의 물을 보았습니다. 사실 물을 거르는 것은 매우 간단했지만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끓이지 않은 물을 마실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저는 그래도 도자기를 만들어야 더 안전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부 캠프에서는 감독이 라이브 스트리밍 방의 데이터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저는 거의 완전히 이미지 세탁을 했습니다. 감독님, 이 상황은 좋지 않아요.
투자자는 우승자로 창밍치와 란차를 지정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저를 이 프로그램에 초대한 이유는 제가 멍청하기로 유명해서 다른 게스트들을 돋보이게 하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인도에 발을 디디자마자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완전히 제 안방에 온 것 같았습니다. 감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가서 오후 임무 준비해. 임무요? 조수가 멍해졌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임무 같은 거 없었잖아요. 감독이 그를 째려보았습니다. 예전에 없었으면 추가하면 안 돼? 그냥 재미를 좀 더하는 셈치지. 조수는 즉시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려 준비하러 갔습니다. 이때 옌자오자오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는지 다시 저를 찾아와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저만이 음식을 좀 비축해 두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 입장을 고수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돈 아직 있어? 나는 자선사업 안 해. 옌자오자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해? 꿈 깨. 옌샤오, 나 정말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줘요. 옌자오자오의 눈이 빨개져서 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배고픈 건 나랑 상관없어. 이건 경쟁이야. 우리는 원래 경쟁 상대잖아. 옌샤오, 정말 냉정하다. 자오자오 올 것 같아. 쟤는 분명히 일부러 자오자오를 억압하는 거야. 자오자오가 심주한테 주목받아서 질투하는 거지. 이건 분명히 생존 경쟁인데. 걔네는 경쟁 상대잖아. 그 후 저는 문득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창밍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턱으로 그를 가리키며 옌자오자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한테 약한 남자가 아니지만 걔는 그럴 수도 있어. 가서 걔한테 물어봐. 관객들은 즉시 흥분하여 옌자오자오가 창밍치에게 음식을 구걸하러 가도록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옌자오자오도 정말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창밍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사실 1팀은 제가 아까 그들에게 준 구운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면 점심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창밍치가 어떻게 란차를 굶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옌자오자오의 안색은 즉시 매우 보기 흉해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굴욕감에 얼굴을 감싸고 도망쳤습니다. 창밍치는 멍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쟤 왜 울어? 저는 비웃으며 그를 곁눈질했습니다. 정말 몰라? 창밍치는 정신을 차리고 즉시 옌자오자오가 거절당해서 서운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경쟁인데 그녀는 무엇 때문에 서운해하는 걸까요? 라이브 스트리밍의 관객들은 옌자오자오의 행동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창밍치가 저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많은 관객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조금의 기쁨이라도 나타나는지. 그래서 제가 여전히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을 더욱 실망시킬 뿐이었습니다. 창밍치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제가 내세운 변명, 즉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 그에게 집적됐다는 것을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저의 열렬하고 숭배하는 눈빛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그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정말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평온함만 남아 있었고 란차를 대할 때만 약간의 온화함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 몸의 영혼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통발 좀 빌리고 싶어. 그의 의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지금 놓으면 점심으로 먹을 새우를 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통발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도 안 쓸 거야.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란차한테 와서 나한테 말하라고 해. 우리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냉담하고 멀리하는 경계선이 그의 눈앞에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창민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세상에, 역시 옌 언니가 제일 멋져. 안 좋아한다고 하면 바로 안 좋아하네. 옌샤오, 이번에는 진짜 변했나봐. 이 순간부터 팬 할래. 언니, 남자가 뭐예요? 커리어에 집중해요. 너희들 정신 차려. 대중을 속이고 공부 잘하는 척하고 순진한 척하고 남의 관계 망치는 제3자. 인터넷은 기억력이 없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 라이브 스트리밍에 몰려와 예전의 스캔들을 미친 듯이 다시 언급하며 제가 이 쇼에서 아무리 잘해도 예전의 오점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실수를 저지른 연예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점심 먹을 것을 찾느라 바빴지만 저는 태연하게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짜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영지 근처에 꽤 괜찮은 땅을 골라 사각형 구덩이를 파고 진흙을 섞었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다시 몇 겹의 흙을 더 쌓았고 각 층은 마치 자로 잰 듯이 반듯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제가 분명히 강박장애 전에 걸렸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구덩이 중앙에는 불을 피울 작은 공간을 남겨두었고 위에는 흙 2층을 더 쌓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든 가로 막대기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주위에는 마른 풀을 섞은 흙을 겹겹이 쌓아 점점 더 높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굴뚝을 하나 더 뚫고 꼭대기에는 도자기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남겨두었습니다. 간단한 흙 가마가 금방 완성되었습니다. 높은 기술은 아니었지만 임시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대나무 몇 개를 잘라 그 위에 기대어 작은 지붕을 만들고 갑자기 비가 올 것을 대비해 바나나 잎 몇 개를 덮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니 거의 정오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쉬다가 코코넛 하나를 더 까서 마셨습니다. 코코넛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코코넛 물은 아무리 마셔도 깨끗한 물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시고 나면 항상 약간의 불만족스러움이 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옌자오자오가 숲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옷자락에 야생 과일을 가득 담고 기쁘게 제 앞으로 달려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옌샤오, 나 과일 좀 땄는데 먹을래요? 저는 힐끗 보고 대답했습니다. 안 먹어.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즉시 굳어졌습니다. 몸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보물을 자랑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 뒤에서 여유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루어 과일이야.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고 고개를 돌려 옅게 웃었습니다. 나도 루어 과일인 거 알아. 어릴 때 본 적 있어. 어릴 때 본 적 있으면 덜 익은 루어 과일은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겠네. 먹고 싶으면 완전히 익은 것만 골라야 해. 옌자오자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과연 2가지 다른 색깔의 과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금 그녀는 2종류를 다 먹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제 충고가 다시 관객들 앞에서 일부러 관심을 끌려는 술수로 변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눈을 내리깔고 눈 뒤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눈빛을 감추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옌샤오, 사실 언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뭘 해? 언니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거나 혹은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리얼리티 쇼에 참여해서 관객들과 팬들에게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너무 많은 술수를 쓰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덜 익은 루어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언니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에요. 계속해서 관심을 끌려는 짓은 하지 마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매우 진심 어렸고 마치 그녀가 이 쇼에 참여한 것이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열정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나는 원래 너한테 말 안 해줄 수도 있었어. 맞아요. 하지만 언니는 그래도 말했죠. 드라마 만들어서 조회수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과일을 이미 먹어봤어요. 익은 거든 덜 익은 거든 다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옌자오자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오지랖 부린 걸로 할게. 어쨌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나는 여전히 알려줄 거야. 옌샤오 정말 너무 술수가 많아.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잔소리 하는데 그냥 관심 끌어서 화제 만들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제 제가 모두에게 만조가 될 거라고 알려줬는데 결국 만조가 진짜 됐잖아. 어제는 우연이고 오늘은 고의야. 옌자오자오가 먹어봤는데 분명히 문제 없는데 쟤는 꼭 시비를 걸고 싶어 하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옌자오자오가 과일 한 무더기를 들고 진원셴과 시러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배가 너무 고파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가 이미 먹어봤다고 하니 즉시 안심하고 받았습니다. 다음 부분은 시공간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몽상서책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